자, 오늘은 이제 멀티모달 열어가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어, 인텔 코리아 부사장님께서 되게 어렵게 초청을 하게 됐고요. 이주석 부사장님께서 이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재밌게 해주실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전공이 다르기 때문에 멀티모달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 학생들도 여러 전공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감안해 주시고 재미있게 말씀을 해주시면 학생들도 좀 액티브하게 듣고 저희가 질의응답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잘 올려주시고 직접 용인해서 질문도 하면 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부사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주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처음에 여기 올라왔던 사진은 너무 잘 나왔던 것 같긴 해서 막 실망하실 것 같은데 워낙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이긴 해요. 저는 자기소개 잠깐 드리면은 저는 이제 인텔에서 뭐 파트너 팀, 세일즈 마케팅에서 파트너 팀하고 이제 리테일 팀 맡고 있어요. 이제 리테일 팀은 주로 쿠팡, 뭐 G마켓 11번가 이런 쪽 담당하는 거고 저희 팀에서 이제 담당하는 게 어떤 얘기냐면은 저희 팀원들이 쿠팡하고 11번가라든지 G마켓에서 인텔의 PC가 많이 팔리게끔 뭔가 뭐 펀드도 지원해주고 사실은 그런 거를 비용을 막 마케팅 펀드 지원해줘요. 막 광고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뭐 생방 같은 생방이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라방인가 뭔가 있어갖고 올라오면 그것 때문에 많이 팔리기도 하는데 그런 거 이제 비용 저희가 지원해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팀이 하나 있고 또 한 팀은 이제 파트너 팀은 뭐 삼성 SDS, LG CNS, 뭐 신세계 INC 그리고 뭐 이런 회사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갖고 인텔의 전반적인 생태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어갖고 많은 회사들을 많이 만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회사를 사실 한국 회사를 다녀본 적이 없어갖고 외국 회사만 한 7번 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도시바에 있다가 그다음에 인피니언 지멘스라고 하는 회사 독일 회사인데 이제 한국의 삼성 같은 독일의 삼성 같은 회사 지멘스 있다가 그게 반도체 사업부가 인피니언이라는 회사로 분산하면서 인피니언은 반도체 업계로 10위권 안에 있는 반도체 회사고 지금 자동차의 부품을 거의 다가 인피니언이라는 회사가 뭐 납품을 하고 있고 그러다가 미국 동부에 있는 조그만 이제 RFMD라고 하는 회사를 좀 들어갔었는데 거기는 핸드폰에 들어가는 부품 반도체 만드는 회사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텔 좀 있다가 엔비디아에서 한 10년 있었고 엔비디아 있을 때 이제 안 다녀본 데가 없을 정도로 그때는 막 게임 PC방도 많이 다니고 막 그랬었어요. 엔비디아 처음에 갔는데 그 사무실에서 계속 물고 게임을 하고 있길래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싶었는데 엔비디아는 막 워낙 게임 PC방에 다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잖아요. 그래갖고 게임이 새로 나올 때마다 뭐 NC라든지 어떤 데서 게임을 만들면은 이게 안정화될 때 계속 테스트를 해요. 이 사람 일이 게임만 하는 일이야. 게임하다가 버그 있으면 버그 잡아주고 하는 작업을 하는 거라서 그리고 공식적으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게임해도 아무 말도 안 해갖고 참 좋은 회사네 싶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게다가 최근에 주가까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그 게임용 그래픽 카드가 이제 병렬 계산 코어가 한 5천 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슈퍼컴퓨터처럼 사용해서 그걸 인공지능에도 사용하고 비트코인에도 사용하고 이제 이런 케이스가 생기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잠깐 IoT 스위스에 있는 회사 잠깐 갔다가 다시 이제 인텔에 다시 돌아와서 한 지금 8년째 일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경험이 없기는 해서 여러분들 아마 이제 취업 같은 거 되게 걱정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나중에 뭐 그런 관련해서 한번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회사 다니면서 느꼈던 것들은 뭐 공부 이런 거보다는 내가 뭘 되게 재밌게 잘할 수 있는 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 회사가 학교 어디 이런 거 전혀 안 봐요. 전혀 상관없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회사가 이 사람이 서울대가 어디고 모르니까 전혀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뭘 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내 스스로가 뭔가를 되게 잘하는 분야가 있으면 그것만으로 되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근데 단 하나 딱 중요한 게 있어요. 외국 회사를 만약 들어가야 된다면 이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영어. 영어 저는 사실 한마디도 못했었어요 처음에.
근데 이제 학원을 열심히 진짜 2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영어 학원 다니면서 영어 열심히 공부해 갖고 이제 일본에 사는 제가 일본에 좀 살았어 갖고 일본 말을 잘해 갖고 일본 회사를 들어갔는데 이제 미국 회사 같은데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영어를 하나도 못 하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갖고 막 2년 동안 열심히 다녀 갖고 딱 갔는데 딱 들어갔더니 운 좋게 되게 들어갔는데 인피니언 지멘스에 한 뭐 대화하는데 반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고생 되게 많이 했는데 이제 지금은 계속 이제 다니다 보니까 좀 익숙해져 갖고 지금 많이 괜찮아지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다니면서 보니까 이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되게 중요하구나. 회사라는 거는. 내가 어떤 뭐 공부를 잘하고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학점이 좋고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뭔가 잘하는 게 있고 대신에 뭔가 의사소통을 잘하고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사람들 어떤 어려움 그 뭐냐 어떤 게 이렇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거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하는 건데 오늘은 멀티모달은 결국은 다양한 데이터 소스들을 갖고 뭔가 어떤 좋은 결과물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렇게 뭐 많이 잘 하는 거가 되게 중요한 것 같긴 해서 뭐 그거하고 좀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일단 그런 관련된 거를 한번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외국 회사를 가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외국 회사를 저는 하도 많이 여기저기 옮겨 다녀갖고 옮겨 다니면서 또 뭐 이렇게 직급도 올라가고 샐러리도 올라가고 막 이런 걸 많이 또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한번 노하우 같은 것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오늘 발표는 이제 멀티모달이 열어가는 세상인데 인공지능이라는 부분을 이제 워낙 요새 핫하게 얘기가 되고 있고 특히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인공지능을 많이 얘기하고 있기는 한데 이제 인공지능이 약간 좀 크게 트렌드를 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인공지능이 제1 빙하기를 거쳐갖고 제1 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960년대 그러다가 이거 완전 사그라들었고 그래서 1 빙하기를 거치고 2 빙하기 때 이제 1980년도쯤 해서 딥러닝이라고 하는 거가 나와서 모든 논문들은 딥러닝이 들어가면 논문이 안 될 정도로. 근데 이제 거기서도 좀 문제가 생겼죠. 왜냐하면 데이터를 구하기도 힘들었고 그 많은 데이터들을 구한 데이터조차도 뭔가 분석하고자 하는 어떤 컴퓨팅 시스템이 부족했었고 그래서 또 이제 완전 시들해졌다가 2010년도 초반, 2013년부터 해서 이제 소위 엔비디아에서 만든 GPU가 나오게 인공지능에 되게 딥러닝에 되게 좋다. 그러면 제3붐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사실 2022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이 제3붐이 좀 다시 또 시그러드는 느낌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챗GPT가 딱 나오면서 2022년 11월에 그때 엄청나게 다시 지금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새롭게 생겨난 이 인공지능 소위 생성형 AI 붐이 당분간은 앞으로 10년 동안 시장을 끌어나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 이유가 사실은 새로운 기술이 항상 나오다 보면 거의 10년 주기로 뭔가 시대가 바뀌어 나가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핸드폰이 나와서 10년 동안 이 시장을 계속해서 끌어나가면서 핸드폰을 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회사에서 막 진짜로 그때는 아파트 사주고 막 팀장을 끌고 갈 정도로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이 약간 좀 그런 이제 그랬었고 그리고 2000 뭔가 10년 동안 그랬는데 2020년부터 앞으로 10년 동안 약간 그런 분위기가 올 것 같아요. 그게 생성형 AI 기반으로 가는 새로운 시장들이 열릴 것 같긴 해서 그래서 생성형 AI를 되게 적극적으로 쳐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챗GPT를 나는 되게 적극적으로 쓴다. 4.5를 라이센스 돈 내고 쓰는 사람. 챗GPT 4.5 새로 나온 거. 안 쓰죠. 그럼 되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지금. 빨리 써야 돼요, 그거를. 교수님이 쓰지 말라고 그러죠, 자꾸. 쓰세요, 적극적으로. 써도 돼요, 저는. 예, 쓰라고 그러세요? 학생들한테? 근데 챗GPT를 저도 원래 저는 이제 2012년부터 인공지능을 계속 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를 약간 자존심도 상하는 거야, 뭔가 그런 걸 쓴다는 것 자체가. 근데 막상 이거를 뭔가 너무 하도 막 사람들이 많이 보고 그러니까 이거를 좀 해봐야겠다 싶어갖고 좀 써봤어요. 근데 너무 편한 거야. 하다못해 코딩, 여기 컴퓨터가 코딩, 파이썬 코딩 할 수 있는 사람 없구나. 없어도 돼요. 챗GPT한테 물어보면 알려줘요, 다. 그러니까 어떤 걸 한번 나중에 오늘 집에 가갖고 뭘 해보시냐면은
컴퓨터 있잖아요, 그죠? 일단은 챗GPT를 깔고 저건 좀 할 수 있어야겠다.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사용 아주 기초적인 거 그거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챗GPT한테 내 컴퓨터에 카메라를 켜서 거기에 찍히는 이미지를 사진을 저장을 하고 이 저장되는 사진과 내가 만들어 놓은 폴더 10개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연예인 이름을 딱 적어 놓고 거기다 사진 다 집어넣어놔요. 그리고 얘랑 내가 어떤 연예인하고 가장 닮았는지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짜줘 그러잖아요. 내가 프로그램을 쫙 짜줘요. 그거를 코드를 복사해서 그대로 그냥 그 파이썬 뭐 주피터 노트 같은 데 깔아 놓으면은 그게 딱 컴퓨터 딱 실행시키면 컴퓨터 화면에 딱 그게 떠요. 실행 화면이. 그리고 거기에 이제 GUI로 뭔가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뭐 인터페이스도 만들어주고 다 해주거든요. 코드를 하나도 몰라도 이런 게 가능한데 사실 이런 코드를 짜려면 예전에는 대학원생 레벨에서 했던 코드들이에요. 오픈CV에다가 다. 근데 그거를 이미 챗GPT가 해준다는 거고 그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챗GPT를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의 나의 비서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되게 아이디어는 많은데 나는 코딩을 못하고 내가 뭘 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을 이제 버려도 될 것 같아요. 내 스스로가 그런 걸 직접 해보고 또 그런 걸 하면서 여러 가지 물론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본 사람들은 회사에서도 되게 잘 뽑아요. 저도 면접을 최근에 많이 했었을 때 이 사람이 뭐 어디 학교 나오고 뭐 학점 이런 거 전혀 안 봐요. 진짜 어떤 문제를 겪어갖고 어려움을 겪어보고 실제 그걸 해본 사람들 이런 걸 되게 보기 때문에 항상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챗GPT 특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챗GPT라는 게 2022년 11월 말에 공개가 됐어요. 3.5가. 근데 뭐 2달 만에 1억 2천만 명이 달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있기는 한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챗GPT라는 게 이 챗GPT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모델들이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델이라고 하는 건 인공지능으로 따지면은 조그만 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챗GPT는 전 세계 논문을 다 모아서 공부를 시켜갖고 논문에 대한 검색 엔진을 제대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답을 그렇게 되게 자연어 처리해갖고 뭔가 사람이 대답하는 것처럼 해주는 것 뿐이긴 하지만은 그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모아서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게 대단하지만 여전히 인공지능은 확률적으로 오답을 낼 수밖에 없고 그걸 할루시네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할루시네이션을 되게 줄이고자 하는 오답률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챗GPT하고 오답률을 줄여서 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두 달 만에 1억 2천만 명이 늘어났다는 게 어떻게 놀라운 게 아니라 사실은 2달 만에 거의 200개는 한 6개월 만에 한 2, 300개 되는 스타트업들이 생겨났다는 게 더 어떻게 보면 놀랄 만한 일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사실은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회사를 뭔가 들어가는 것보다 스타트업 해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지금 기회는. 앞으로 한 1, 2년 동안은 완전 이런 생성형 AI 기반의 어떤 소프트웨어 산업, 이런 스타트업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할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거는 결국은 되게 아이디어가 되게 중요하긴 해서 그런 걸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는 데 있어서 멀티모달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중요해질 거예요. 근데 어렵진 않아요. 멀티모달은 사실 어려운 용어는 아니에요. 멀티모달은 뭐 다양한 데이터, 음성, 이미지, 텍스트. 예전에 음성 언어만 따로 막 해갖고 인공지능을 학습을 시켜갖고 뭔가 조그만 뇌를 만들었고 이미지는 이미지대로 또 조그만 막 학습을 시켜 조그만 뇌를 만들었고 좀 이따 데모도 보여드릴 건데 텍스트도 마찬가지로 막 논문을 다 모아서 챗GPT 만들었던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하는 거를 이제 아예 다 합쳐버려 데이터를 다 섞어버려 그냥 여러 가지 데이터 이미지, 음성, 텍스트를 다 섞어갖고 얘는 인공지능을 돌리게 되면 성능이 되게 좋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멀티모달이라는 거라서 멀티모달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세상이 계속 복잡해지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을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같이 멀티태스킹 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런 시장의 요구사항들이 생기고 있어서 더더군다나 멀티모달은 필요해지게끔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계속 이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이 거짓말 기능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쟤는 나는 모른다라고 대답은 안 해요. 어떤 식으로든 대답을 하는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일부가. 왜 그런 거짓말이 생길 수밖에 없냐? 뭐 데이터 자체가 100% 완벽한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이게 왜냐 확률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95% 확률로 맞추고 있긴 한데 여전히 5%, 4%는 잘못된 답을 내놓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걸 줄이는 어떻게 방법인 거고 할루시네이션은 그런 할루시네이션을 고치는 방향으로 해서 이 챗GPT와 같은 것들과 같이 합쳐진 이런 새로운 서비스 시장이 계속해서 만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자료를 제가 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대충 여러분들이 어떤 시장으로 어떻게 트렌드가 있어야 되는 거를 좀 이해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긴 해서 2017년도에 이제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어떤 알고리즘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어요. 구글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챗GPT 같은 걸 하는 회사들은 구글, 딥마인드, 오픈AI, 그다음에 메타, 페이스북이죠. 마이크로소프트, 뭐 기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구글, 오픈AI가 이걸 다 주도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구글에서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걸 만든 이후로 이걸 갖고 계속해서 이제 다양한 그런 소위 조그만 뇌들, 아까 얘기했던 챗GPT는 좀 큰 뇌예요. 조그만 뇌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 뇌가 사실은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뭐 이미지도 인식할 수 있고 말도 이해하고 영어도 이해하고 이러는데 이 챗GPT는 딱 논문만 이해한다고 그냥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러면 이미지만을 따로 이렇게 잘 챗GPT처럼 이해할 수 있는 애가 있느냐? 그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요 기계 번역, 언어 모델, 시계열, 이미지, 멀티모달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것들은 막 있어갖고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엄청나게 이렇게 막 분기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 가지 모델들이 막 나오고 있죠. 예를 들어서 달리라든지 뭐 달리는 뭐 챗GPT4에 내장이 되긴 했지만은 달리 그다음에 미드저니, 뭐 스테이블 디퓨전,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 보면은 뭐 아마 인스타에도 올라올 것 같긴 한데 인공지능 이미지들이 막 올라와요. AI 이미지들 그죠? 다 저런 걸로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만드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사실은. 챗GPT4에다가 이미지 만들어 달라면 막 만들어 엄청나게 멋있는 이미지 만들어줘요. 막 이 게임에서 나오는 캐릭터도 다 만들어주고 옛날 같으면 그런 거 배우려면 한 3, 4개월씩 걸렸었는데 그냥 뚝딱뚝딱 글만 잘 적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문학적인 소양이 되게 필요하다고 자꾸 얘기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도 그래. 코딩 안 해도 되고 그런 상황이긴 하죠. 어쨌든 간에 그런 이미지도 만들고 또는 뭔가 이런 이 텍스트 같은 챗GPT 같은 것도 만들고 그러면서 챗GPT가 이제 2022년 11월에 공개되면서 폭발적으로 이게 이제 시장이 커지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이런 모든 시장들이 계속해서 뭔가 발전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고 플러스해서 다양한 형태로 뭐 이미지, 음악, 뭐 텍스트 이런 것들을 뭔가 이해하고 설명해주는 그런 챗GPT와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구나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반으로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가 스마트한 어떤 내 비서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한번 이해하신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저걸 활용을 해서 내가 뭐 어쨌든 돈을 벌든지 스타트업을 하든지 이런 걸 또 잘해야지 회사에서도 요새 최근에 많이 뽑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챗GPT가 나온 다음에 본격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뛰어들기 시작을 하고 메타도 이제 많은 거를 내놓기 시작을 해갖고요. 이렇게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되게 재밌는 트렌드가 하나가 제가 앞으로 10년 동안 생성의 AI 기반으로 시장이 계속해서 발전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이런 회사들이 다행히도 그런 챗GPT라든지 또는 라마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아까 스테이블 디퓨전 이제 이미지 만들어내는 뭐 스테이블 디퓨전, 미드저니와 같은 것들에 대한 API 셋을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거를 써서 나만의 뭔가를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끔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저런 거를 이미 써갖고 그냥 저런 모델을 만들려면은 조그맣다고 얘기는 했지만 챗GPT 만들려면 돈이 얼마 드냐면 4조가 들어요. 4조. 서버 시스템 구축하고 뭐 데이터 모으고 학습시키고 뇌를 만드는 데까지 그 정도 걸리고 뭐 다른 것도 다 막 2, 3조씩 들어갔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사람들이 이제 걱정인 거죠.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AI가 아니었네. 그런데 그게 좀 바뀌기 시작한 게 이 사람들이 그거를 쓸 수 있게끔 자꾸 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거 자기만의 이렇게 자기네 편들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만 쓰게 되면은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고 그런 회사들이 벌써 한 3, 400개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거 쓰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내가 저걸 써서 나만의 특화되어 있는, 나만의 차별화되어 있는 사업 또는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아이디어가 되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번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의 장점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문장 가공도 하고 작업 효율성, 외국어 관련 거, 외국어 공부해야겠다. 챗GPT하고 계속 대화를 하면 돼요. 그다음에 내가 영어 글 적은 거 문법적으로 틀렸으면 어떡하지? 챗GPT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사용도 할 수 있고 PDF 같은 거 논문 같은 거 적어야 된다. PDF 같은 거 갖고 와서 이거 요약해 좀 쫙 다 요약도 해줘요. 그런 기능을 쓰게 되면은 되게 내가 뭐 논문 읽어갖고 뭐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읽는 데만 해도 몇 시간씩 걸리는 거를 한뭐 10분 만에 얘가 요약해서 요약된 것만 10분 만을 봐도 할 수 있긴 하니까 대신에 그러면서 그냥 그거만 딱 하면 그렇잖아요, 그죠? 이제 그걸 잘 활용하려면 논문을 딴 사람도 논문 하나 읽을 때 나는 10개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장점을 되게 살리면 좋긴 하겠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나중에 뭐 되시면은 자료 공유해 드릴 테니까 그 아까 한 200개, 300개 생겼다는 회사들이에요. 스타트업 회사들. 그래서 약간 분류를 하자면 챗 GPT 관련된 것들, 문서 관련된 거 보면은 뭐 그래머리라고 하는 거 보면 이름 갖고도 알 것 같아요. 그죠? 뭔가 영어 적어 놓으면은 문법이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알려줄 것 같고 이미지 아까 얘기했던 것들 어도비도 있긴 하지만 뭐 달리라든지 미드저니, 뭐 스테이블 디퓨전 이건 데모 좀 이따 보여드릴 거고 디자인, 동영상, 음성, 기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게 사실은 챗GPT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챗GPT와 같은 것들이 여러 개 있어요, 사실. 그거를 써서 분야 다르게 그런 것들을 갖고 와서 그걸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장점을 잘 살리면서 아, 나는 이런 쪽에 되게 뭔가 아이디어도 있고 관심이 있으니까 이 관련된 걸 나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그래서 한번 뭐 재미삼아서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고 핸드폰에서 그 미드전이라는 게 있긴 한데 여기 말고 이제 니지전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좀 이따 한번 해보세요. 핸드폰에 NIJI 전이라고 있어요. 니지전이. 걔네도 이런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이런 걸 갖고 와서 자기네가 포장만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다가 텍스트 이미지 뭐 만들어 좀 잘 만들어줘야 되게. 그게 니지전이라고 꼭 핸드폰에서 해보세요. 왜냐면 이건 일반적으로 아까 그 얘기했던 챗GPT 이런 거는 뇌가 좀 커요, 사실은. 뇌가 크기 때문에 내 컴퓨터에다가 못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상에서 뭔가 저쪽 큰 데이터 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에다가 보내갖고 걔가 만들어준 걸 이렇게 보내주는 꼴이긴 한데 이제 앞으로 10년, 앞으로 생성의 AI 시장이 열리는 이 10년은 저런 소위 엣지 AI, 내 노트북에서 내 핸드폰에서 할 수 있는 생성의 AI, 소위 이제 그 온디바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네트워크로 클라우드로 연결 안 돼 있어도 내 핸드폰만으로도 내 컴퓨터만으로도 저런 생성형 AI를 구현할 수 있는 시장으로 계속해서 시장은 바뀌어 나갈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런 무겁긴 했지만 가벼운 AI 모델들을 잘 사용을 해서 이렇게 이런 어플리케이션 시장들이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들을 하게 됐을 때 하면서 그 시장이 계속해서 커질 거예요. 그래서 이쪽 이런 이 아까 말한 생성의 AI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준 어플리케이션들이 어떤 것인지 관심을 갖고 여기서 최소한 그래도 나는 생성의 AI를 좀 아는 사람이야. 그럼 여기서 한 네다섯 개는 최소한 어플리케이션 써봤거나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계기로 한번 GPT 한 달에 사용하는데 한 16,000원인가 2만 원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사용해 볼 만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달리라고 하는 이미지 만드는 것까지 집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들이 이미지 만들고 싶을 때 진짜 이미지 많이 만들어 갖고 그거를 판매해도 될 것 같아요, 진짜. 아니면 유튜브 같은 거 해도 될 것 같고. 하여튼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다양한 아까 소위 이미지면 이미지, 텍스트면 텍스트, 음성이면 음성, 뭐 음악이면 음악에 관련된 그것만을 뭔가 구현해주는 조그만 애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어갖고 그런 걸 하는 데 있어서 이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기능들은 되게 중요하게 역할을 하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다양한 데이터들을 하나로 모아서 그 하나로 모아진 데이터들을 갖고 훨씬 더 뭔가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 사람의 뇌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저런 이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만 딱 보는 게 아니잖아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촉각도 있고 있으니까 이런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다 갖고 들어와서 뇌가 뭔가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AI는 눈밖에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보는 거밖에 몰랐었어요. 또 어떤 거는 귀밖에 없어. 챗GPT 같은 건 어떤 의미로 보면 이제 음성을 듣는 거죠. 어떤 거는 뭐 촉각밖에 없어. 이렇게 만지는 거밖에 몰라. 근데 그 사람이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결국 컴퓨터가 하고자 하는 것도 인공지능이 하고자 하는 거는 사람과 같은 뇌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사실. 사람과 같은 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사실 이런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씩 따로따로 했었는데 한꺼번에 다 해서 사람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뭔가 좋은 뭔가 인지를 하게끔 되는 것처럼 컴퓨터도 그래야 된다고 하는 관점 때문에 멀티모달이라는 거를 생각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가 될 수 있어요. 로봇 혹시 좋아하시는 분 있으면 어쩔지 모르겠는데 팜세이켄이라고 하는 구글에서 만들어 놓은 소프트웨어인데 어떤 기능을 하냐면은 로봇 팔이에요. 로봇 팔이고 예를 들어서 이제 물을 엎질렀어요. 여기다가 누군가가 제가 이제 물을 딱 엎질렀어. 그럼 이제 이 물을 엎질렀으니까 이 로봇한테 뭘 시키고 싶으면은 뭐 입력을 하겠죠. 로봇한테 물을 치워주는데 어디에 있으니까 저쪽 가서 걸레를 짚고 와서 얘를 치우고 걸레는 다시 원래 갖다 놓고 뭐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릴 거예요. 근데 이제 요새는 그렇게 명령을 안 내려도 되는 이유가 얘가 카메라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카메라가 달려 있어 로봇 팔에. 나는 이 방에서 물 쏟았는데 저 물 좀 닦아줘. 입력을 하게 되면 얘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카메라를 일단 찍는 거예요. 이 방 전체 카메라를 찍어갖고 물 쏟아진 부분에 대한 위치 X좌표, Y좌표를 계산할 거고 그 다음에 걸레가 있는데도 확인할 거고 그래서 로봇이 거기까지 움직여서 자기가 판단하는 거죠. 저 물을 닦아야 되니까 물을 닦으려면 걸레 갖고 와서 닦고 물 짜고 버리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움직여서 거기 좌표도 이해를 했고 자기가 그 걸레를 들고 다시 뭐 물이 쏟아진 XY 좌표로 와서 물을 다 닦은 다음에 물을 짜고 다시 그것도 갖다 놓고 이런 걸 복합적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얘는 컴퓨터라는 거는 이 컴퓨터의 로봇팔에 달린 뇌는 물 쏟았으니까 닦아주라고 하는 텍스트도 인식했지만 어떤 카메라를 찍어서 이미지도 인식을 한 거고 이런 여러 복합적인 일들을 같이 해내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멀티모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시장이 바뀌고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우울증 환자다. 예전에는 우울증 환자를 판별하는 방법이 이 사람이 표정이 되게 이상해. 뭔가 항상 우울한 표정이야. 그러니까 뭔가 저 사람 뭔가 안 좋은 것 같아. 또는 말하는 내용이 되게 우울한 말만을 막 쏟아내고 있어. 그럼 이제 그거를 이렇게 따로 모아서 분석을 했었는데 요새는 말하는 거 표정을 같이 섞어서 데이터를 하나로 묶어갖고 인공지능으로 이제 이걸 확인하는 방법을 찾아봤더니 훨씬 더 낮게 했던 것보다도 성능이 좋게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우울증 환자인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양한 데이터들을 갖고 한 번에 같이 묶어서 인공지능을 구현했을 때 좋은 성능이 나온다는 거고 그거는 우리가 뭐 평소 때 생활하는 거를 잘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를 생각할 때 뭔가를 보고 판단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뭔가 뜨거운 게 있으면은 빨간색이 나니까 뜨거울 수도 있기는 만져보기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들어보기도 하고 뭔가 불타는 소리가 나오면 뭐 뜨거울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데이터를 다 모아서 그거를 판단했을 때 훨씬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멀티모달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내용은 이제 이 소위 그러면 이제 그런 라지 랭귀지 모델을 어떻게 사용하면은 나는 진짜로 이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내가 이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고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건데 요 세 번째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케이스는 라지 랭귀지 챗GPT를 직접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4조 비용이 엄청 많이 드니까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사용하게끔 하는 API를 제공하고 있어 갖고 그 API를 잘 쓰게 되면은
나만의 내 아이디어를 갖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되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거를 하면 되게 좋은데 그게 소위 이제 이 랭체인이라든지 라마인덱스와 같은 이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되면 그게 가능한데 뭐 자세한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만들어 놓은 잘 만들어 놓은 챗GPT와 같은 라지 랭귀지 모델하고 나만의 아이디어하고 나만의 데이터를 합쳐서 나만의 차별화되어 있는 서비스를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게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일어날 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그런 시장이 엄청나게 열릴 거고 그런 회사들 중에서 물론 엄청나게 뭐 그런 스타트업들이 성공하는 회사들이 있을 것 같아갖고 그런데 한번 되게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수 있어요. 오히려 대기업 이런 데보다 더 재미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고 그렇게 이제 그런 거고요. 멀티모달은 나머지는 뭐 다 뭐 굳이 꼭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하고 대표적으로 이제 왜냐면 제가 좀 데모를 보여드릴 생각도 좀 하고 있어갖고 달리 같은 것도 이제 있고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챗GPT를 한 번이라도 써본 사람 있으세요? 써본 사람 한 번은 써봤죠, 그죠? 구체적으로 안 써본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자세히 써보셔야 되는 건데 이제 달리라고 하는 거는 챗GPT는 문서 검색을 하는 기능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논문 코딩하다가 잘 안 되면 구글에다 물어보는데 그걸 좀 쉽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훨씬 더. 그러니까 근데 여기 달리는 텍스트를 집어넣어주고 이미지를 만들어줘요. 원하는 이미지. 근데 챗GPT4에서는 이미지를 만들어줘요, 막 직접. 4 한번 돈 내고 가입해서 한번 보신다면 만들어 보세요. 되게 이미지 만들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미드전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 스테이블 디퓨전에 대한 데모를 제가 보여주면서 인공지능의 모델이 뭔지를 좀 설명을 하긴 할 건데, 스테이블 디퓨전은 이제 뮌헨 대학, 독일의 뮌헨 대학에서 이 연구실에서 이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될 거고, 세상에 있는 모든 이미지를 다 모아서 학습을 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얘한테 뭐 그림 그려줘 그러면 그려주는 거예요, 얘가. 근데 어떻게 그려줄 수 있느냐? 왜냐하면 얘는 모든 화가들의 이미지들을 다 어딘가에서 갖고 들어와서 뭐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진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도 갖고 오고 또 여러 뭐 제 생각이 안 나긴 하지만 뭐 바로크풍의 그림, 피카소의 그림도 다 갖고 와서 막 학습을 시켜갖고 얘가 이미지를 만들어줘요. 재밌는 거를 좀 이따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스테이블 디퓨전은 이미지만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달리도 그렇고 미드저니도 그렇고 근데 달리는 챗GPT4에 들어가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게 있고 스테이블 디퓨전을 키면 이런 게 나와서 좀 이따 이건 설명을 다시 할 거고 챗GPT를 근데 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긴 한데 여기 이거를 그냥 직접 한번 데모를 한번 보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긴 합니다. 잠깐만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스테이블 디퓨전을 갖고 이미지를 만드는 작업을 좀 여기도 들리시죠? 네. 할 건데요. 잠깐만요. 켜지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챗GPT를 여러분들은 이거 한번 찾아줘 만들어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 보면은 프롬프트라고 이제 소위 적어 놓는데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게 앞으로 되게 유명한 직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아무리 AI 챗GPT 잘한다고 하지만은 내가 실질적으로 자세히 써보시다 보면은 내가 진짜 원하는 답을 못 구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한테 질문을 해야 돼요. 일을 시켜야 돼. 얘가 막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되게 뛰어난데 정확하게 일을 시키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을 안 해요, 얘가. 그래서 소위 프롬프트라고 하는 게 정말로 챗GPT한테 일을 잘 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그걸 되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인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챗GPT한테 이렇게 일을 시켜요. 뭐냐면은
당신은 영화의 한 장면에 대한 설명문을 적고 있고 한국어 소설이 문체로 적습니다. 단정적인 문형으로 적고 전체 300자 정도로 적어주세요. 그다음에 샵샵샵 질문을 딱 적어놓고 이하 자료의 단어를 한국어로 그 풍경이 포함되는 풍경 묘사를 소설풍으로 적어주세요. 그다음에 자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제가 이제 만들었던 이제 어떤 특정 어떤 장면의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양풍의 건물이 있는 뭔가 사람들은 없지만은 하늘이 파랗고 이런 거를 이제 맨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여기에 이제 여기 이거를 그대로 컷앤 페이스트를 해갖고 이렇게 이제 챗GPT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챗GPT 이렇게 집어넣고 딱 엔터를 쳤더니 챗GPT가 답을 이렇게 줘요. 뭐 축백한 동아시아의 건물들이 어우러진 풍경, 아름다운 연못이 있는 정원, 청백한 나무가 둘러싸는 정자, 푸르른 하늘이 하늘 끝까지 펼쳐. 얘가 이렇게 자세하게 내용을 적어줘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뭐 인스타도 하시고 할 텐데 거기다 글 적는 거 되게 막 어렵죠, 그죠? 막 여기다 물어봐도 돼 이런 데다가 내가 이미지 하나 올려놓고 챗GPT한테 여기에 맞는 글을 적어줘 소설풍으로. 그럼 되게 멋있는 인스타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되게 글도 멋있게끔 하고. 사실은 그런 것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뭔가 괜찮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또는 또 한 번 클릭했더니 이런 답을 내놨으니까 이거 똑같은 거 적어놓고 엔터 한 번 했을 때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똑같은 거 나왔는데 또 완전 다르게 나와요 또. 절대 똑같은 답을 안 줘요 챗GPT가. 그래서 이 답을 이 상황에서 나는 이제 다 좋은데 푸르른 하늘보다는 뭐 석양 노을진 하늘로 좀 바꿔주면 좋겠어라고 이렇게 요거를 바꿔주는 게 되게 어려워요. 챗GPT 같은 거 쓸 때.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한번 이제 챗GPT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고 이거를 이제 조금 더 발전시켜서 할까? 이건 이제 챗GPT인 거고 이게 이제 소위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하는 그 텍스트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긴 한데요. 여기 보면 프롬프트가 있고 네거티브 프롬프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생성형 AI한테 주문을 할 때 되게 아주 일을 잘 시켜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일 잘 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좀 아까처럼 아주 세부적으로 뭔가 구분해서 일을 시키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건 하지 마라고 하는 주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네거티브 프롬프트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적지 마. 그래서 얘는 그림을 그리는 어플리케이션인데 스테이블 디퓨전인데 이미지를 어디서 갖고 왔다 그랬어요? 여러 뭐 화가들의 이미지를 다 갖고 왔어요. 인터넷에 있는 이미지도 갖고 왔고 그런데 인터넷에 이미지를 갖고 오다 보면 거기에 글자도 적혀 있을 거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뭐 워터마크도 찍혀 있을 거고 그런 건 다 빼줘 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여기다가. 그래서 그런 거고 여기다가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고양이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죠. 고양이라고 한번 적으면 고양이를 이렇게 만들어줘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게 컴퓨터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온 디바이스. 그러니까 클라우드로 안 들어가고 얘는 스테이블 디퓨전은 이미지를 되게 뇌를 좀 작게 만들어 놨어요. 이미지 전용으로. 그래서 여기 작게 만들어 갖고 이 컴퓨터에서 돌아가게끔 했고 이거는 근데 재미가 없죠. 그죠? 그냥 고양이 사진 찾으면 되지 뭐가 차이가 있어. 근데 뭐 큐비즘 스펠이 맞나 모르겠다. 큐비즘으로 해서 이미지를 만들어줘 그러면은 얘가 이제 피카소풍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입체파식으로 만들어주고 얘를 또 한 번 누르잖아요. 똑같아요. 주문한 거 그죠? 똑같은데 할 때마다 달라져 계속. 네. 이게 좀 더 멋있을 수 있나요?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큐비즘이라고 안 하고 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건데 보통 스타일 오브 반 고호를 1.2 정도 강도로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스타일 오브 구스타프 크림트풍으로 1.3 정도로 그려줘. 이게 뭐냐면은 고호풍과 우리가 잘 아는 고호 그림, 크림트의 어떤 그림을 섞어서 이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얘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 한번 보자고요.
네, 근데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배경은 고풍의 그 별이 빛나는 밤에 뭐 그런 풍이고 원래 크림프트는 약간 금색깔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두 어떤 유명한 어떤 화가들의 이미지를 이렇게 섞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생성의 AI가 갖고 있는 힘인 것 같긴 하고 이거는 이제 문제는 그거죠. 이게 저작권은 어떻게 되느냐 인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나는 뭐 근데 이게 약간 일부 어떤 그림들은 뭔가 이렇게 그 챗GPT한테 제가 뭔가 미야자키 하야오풍으로 그림 그려줄 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작권 때문에 못 해준다고. 그런 대답도 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뭔가를 재밌게 할 수 있는데 이건 되게 아주 단순하게 지금 한 거고 뭐 여기다가 또 뭐 사이버 펑크풍으로 좀 해줘 그러면 이 그림 자체가 아 이거는 좀 고어가 나왔네요. 근데 진짜 고어풍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원하는 약간 이렇게 현란하고 네온 사인이 들어간 풍으로 뭔가를 그려달라고 싶긴 한데 제가 원하는 만큼의 그림은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되게 고와 구스타프 크림트의 풍이 섞여서 그림이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은 내가 진짜 원하는 뭔가의 이미지를 만들기는 되게 노력을 많이 해야 돼 이것도. 그래서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하는 부분이 어려운 거긴 하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보면은 그런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건데 이거를 뭐냐? 네.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어떤 건지 아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제가 이제 텍스트에다가 이제 텍스트를 집어넣고 이미지를 제네레이트 했더니 이미지가 바로바로 생겼어요. 그것도 한 10초도 안 돼서 생기잖아요, 그죠? 여기는 내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챗GPT 이 그림 그린 애들이 손가락 같은 걸 잘 못 그려요. 세밀하게 책상 다리 같은 거 잘 못 그리고 왜냐면 아마 원본 이미지에 그런 것들이 있는 사진이 잘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못 그리기 때문에 손가락 그리지 말고 목 길게 나오는 거 하지 말아주고 뭔가 정면으로 사람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눈이 세 개 있는 거 하지 말고 이런 그리면 안 되는 것들 여기다 좀 이렇게 적어주게끔 돼 있고 또는 제가 이제 경회로라고 한번 적어줘 그랬더니 경회로가 안 나와요. 그게 원본 이미지 없기 때문에 그랬겠죠. 얘는 그거를 공부를 안 해서 학습을 안 해봤으니까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미지 투 이미지라고 하고 기능을 집어넣고 그걸 갖고 이게 어떤 이미지일까라고 얘기하면은 얘가 그런 것도 좀 알려줘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제 이미지 투 이미지를 갖고 여기서 이제 이미지를 하나 불러올 수가 있어요. 이미지를 끌어 갖고 올 수가 있는데 이런 이미지를 갖고 제가 이제 뭐 발표회 때 썼던 거긴 한데 이 텍스트가 이 이미지가 어떤 거냐고 하면은 이게 이제 여기 나와요. 이 글을 이렇게 뭐 컴퓨터를 들고 있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걸 갖고 또 제네럴 이미지를 만들면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뭐 이상하긴 하죠, 그죠? 어쨌든 간에 이게 약간 이 소위 그 챗GPT를 갖고 있는 이런 생성 AI들이 갖고 있는 할루시네이션 기능인 거예요. 뭔가 잘못된 기능인데 뭔가 대답은 해주고 있죠. 나는 사실 이거를 좀 더 멋있는 뭔가 이렇게 이 캐릭터를 만들어주고 달라고 얘기를 뭐 했어야 되긴 했겠죠. 뭐 자세히. 근데 그냥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들이 결국은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제대로 만들어주지는 않긴 하지만 제대로 여기 프롬프트에다가 뭔가를 잘 집어넣어 주면은 여기다가 뚱뚱하게 나오는 얼굴은 그리지 말아줘. 이제 얘가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보니까. 어쨌든 간에 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없던 이미지들을, 저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생성의 AI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저런 이렇게 이미지 투 이미지 기능을 갖고도 이제 보여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되게 재밌는 것들은 뭐냐면은 그러면 이 아까 보여드렸던 스테이블 디피전이라는 것들이 모든 것을 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려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각각이 다른 어떤 그림풍, 뭐 잉크 펑크 디퓨전, 리얼리스틱, 실물처럼 보이게끔 하는 거라든지 또는 되게 만화풍으로 그림을 그려줘라든지 뭐 픽사풍으로 그림을 그려준다라든지 이렇게 하는 이런 그 이미지를 그리는 큰 기능 안에 조그만 애들이 여러 개가 들어있어요. 얘는 잉크펑크를 그릴 수 있게끔 하는 조그만 뇌, 뭐 픽사풍으로 그림을 그려주는 조그만 뇌 이런 것들이 막 안에 계속해서 갖고 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또는 얘만을 그릴 수 있는 어떤 조그만 뇌는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이런 풍의 그림밖에 못 그려줘요. 그거는 이것만을 갖고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런 걸 모델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모델들이 있다. 그래서 모델들 여러 가지 합쳐갖고 사람들의 뇌는 저런 모든 모델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뇌 속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사이버펑크로 그림을 그려줘 그러면 저렇게 그릴 거고 그다음에 뭐 픽사풍으로 그려줘 그릴 거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미야자키 하야오의 만화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이 미야자키 하야오풍으로 그려줘 그러면 못 그릴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 그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학습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걸 계속 또 그 만화를 봤다면은 그거에 자꾸 뇌에 그게 새겨져 갖고 거기에 관련된 모델이 조그맣게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성의 AI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구조를 보시려면은. 그래서 이 프롬프트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아까 얘기했었죠. 제가 스타일 오브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적었었는데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는 안 봐도 되고 나중에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거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제가 설치법, 사용법은 다 나중에 또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프롬프트라는 게 있고 네거티브 프롬프트라는 게 있다. 프롬프트에는 내가 진짜 그려주길 원하는 것들 네거티브 프롬프트는 이렇게 이런 뭐 잘못된 이상한 손가락 6개 있는 거 그려주지 말고 텍스트가 들어가 있는 것도 집어넣지 말고 뭐 미싱 핑거 같은 거 이런 거 집어넣지 말고 품질 안 좋은 거 빼버리고 이런 어떤 주문을 다 구체적으로 되게 해야 되는 거라고 아시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뭐 이제 바로크풍도 있긴 하지만은 여기 아까 이제 큐비즘도 했었잖아요, 그죠? 다양한 화가들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이 화가들 리스트들이 있어서 얘한테 주문을 할 때 뭔가 고어풍으로 그려줘. 구스타프 클림트 풍으로 그려줘. 레오나르도 다비치 풍으로 그려줘라고 약간 구체적으로 주문을 하는 게 훨씬 더 내가 원하는 이미지에 가까운 이미지를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그러려면은 뭐 어떤 화가들이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화가가 누군지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인문학적 소양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지긴 해서 최근에는 진짜 AI라는 게 2010년부터 2020년까지는 개발자 중심 AI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약간 사용자 중심으로 확실하게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시대가 새롭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코딩을 몰라도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코딩을 전혀 할 줄 몰라도 코딩을 할 수 있던 사람이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 저런 뭔가 서비스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10년 동안은 진짜 사용자, 아이디어 중심의 AI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긴 해서 여기 계신 모두가 다 그런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좋은 아이디어라는 결국은 많은 걸 보고 많은 거를 사람들하고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거기에는 뭐 시점과 빛, 아까 주문 프롬프트라고 하는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약간 동이 틀 때, 해가 뜰 때처럼 조명을 받는 이미지를 만들어줘라고 하는 설명을 한다든지 주문을 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주문하는 게 필요할 거고 또는 뭐 아까 이미지에서 이미지 해갖고 없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제가 이제 보드 타는 사진을 올려갖고 이게 어떤 사진이냐 설명하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 저런 사진은 이 데이터에 원래 없긴 하겠지만은 그럼 저걸 갖고 다시 또 이미지를 만들어내면은 이상한 이미지가 만들어질 수도 있긴 하지만 뭔가 이게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도 적기도 해요. 프롬프트를. 좀 이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뭔가 중세 시대 그 무장을 한 이 만화 캐릭터
용사의 캐릭터를 만들고 싶었던 거고, 하나는 뭔가 또 이 뭐라 그럴까요? 요정 같은 어떤 캐릭터를 만들고 싶어 하고 있는데 한번 적어본 거고요. 저걸 뭘 하고 싶었었냐면은 이미지를 만들어 갖고 이런 이미지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고 저거는 또 뭐 이상하게 만들어지긴 했지만 이미지 두 개 만들고 경회로 사진이 없었는데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경회로 사진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갖고 그거를 집어넣고 얘를 영어로 이미지 투 이미지로 만들어줘 그래갖고 적은 다음에 그거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캐릭터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게임, 어떤 영화 또는 그 만화의 한 장면을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 영웅들이 만나서 경회로 앞에서, 경회로가 아니지, 아시아 건물 앞에서, 근데 그 아시아 건물 안에는 악마가 있어. 그 악마를 처치하러 가는 장면을 이제 묘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이 캐릭터 두 개를 집어넣어주고 나는 어떤 게임, 어떤 장면을, 만화 장면을 그리는 만화가인데 거기에 대한 대화 장면을 적어줘라고 챗GPT한테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딱 주문했던 챗GPT가 뭐 캐릭터 이 풍경은 너무나도 아름다워. 하지만 우리는 이 아름다움을 즐기러 온 것이 아니야. 얘가 쫙 이렇게 글을 적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은 이 프롬프트라는 게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프롬프트인데 여기다 말고 복사를 해갖고 아까 했던 스테이블 디퓨전 텍스트 이미지에다가 집어넣고 이건 이제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원 미들 에이지맨 이제 중세 시대 어떤 무장을 한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내고 싶은 건데 워터 페인팅 1.3 그다음에 오일 페인팅 1.2 고딕풍의 이미지가 좀 나게끔 하고 르네상스풍의 이미지가 나게끔 한다. 이런 브라브라브라 이렇게 내용을 집어넣고 네가티브 프롬프트도 적어주는 게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가티브 프롬프트에는 손가락 안 나오게끔 해주고 이런 내용들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붙여넣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미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런 이미지를 이제 저장을 해놓고 얘에 대한 거를 좀 아까 다시 일로 집어넣어 갖고 이 캐릭터 요 있잖아요. 요 내용을 챗GPT에 같이 집어넣는 거죠. 그걸 어떻게 집어넣냐면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요. 여기 이제 요건 또 이미지를 또 하나 이제 뭐 만든다고 치고 제약사항 같은 것도 있긴 하지만은 요런 것도 적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제약 뭐냐면은 제가 조금 아까 그렸던 이미지를 텍스트화 시켜서 이런 이미지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라고 적었더니 튼튼한 수염과 투구를 쓴 그의 모습이 바로 책에서 빠져나올 것 같았다. 이런 내용들을 적고 제약, 아까 질문, 자료.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 사람의 어떤 캐릭터명, 별명, 뭐 한마디 소개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 챗GPT 한번 들어가서 얘를 잠깐만요. 이제 인터넷 접속을 해야 되니까. 잠깐만요. 연결이 아직 안 돼갖고. 그래서 이제 이 프롬프트라는 거를 적는데 이제 캐릭터명도 적어달라고 얘기를 하고 안 되지. 잠깐만요.
이렇게 이제 프롬프트를 쫙 적은 거예요. 아까 이제 제약상, 그죠? 게임의 한 장면의 캐릭터 설정을 하고 있는 거고, 캐릭터의 인물 배경과 성격을 깊게 생각합니다. 형식의 각 항목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적어주세요. 한국어 구어체 형식으로 적되 질문은 이하의 자료를 문장으로 하는데 자료는 아까 제가 만들어낸 거 있잖아요. 그죠? 이미지 만들어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국말로 이렇게 구현을 했고 그다음에 형식은 이렇게 뽑아주세요. 캐릭터명을 정하고 별명도 정하고 한마디 속에 단기적 동기 이걸 딱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얘가 그 내용을 보고 여기에 쭉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이렇게 보면 뭐 이 별명은 강철의 수호자, 그죠? 그다음에 캐릭터명은 뭐라고 했어요? 개인 콜라? 개인 콜라라는 별명을 얘는 갖고 있고, 그다음에 단기적 동기는 사슬에 묶인 자신의 운명을 풀고 뭐 자유를 되찾기 위해 길을 떠나는 어떤 캐릭터인 거예요. 그냥 얘가 이렇게 적어줬는데 얘가 알아서 이걸 막 적어주고 있어요 지금. 그다음에 뭐 선행은 어떤 일을 했고 악행은 또 어떤 나쁜 일을 감정적으로 단점, 장점, 약점까지도 얘가 지가 막 그려줘요 저런 내용들을. 이거를 여러분들이 되게 고민해서 저걸 적으려면 엄청나게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어요, 그죠? 물론 이 내용이 진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가 아닐 수도 있고 원하는 내용이 아닐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물론 파인 튜닝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저런 걸 저렇게 적어준다는 게 대단한 거고 이런 내용을 다 적어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이 글을 적어주는 거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런 내용들을 캐릭터를 1, 2까지 다 적은 다음에 캐릭터 1, 캐릭터 2 이걸 적었어요. 제가 아까 영웅 캐릭터 그 다음에 그 요정의 캐릭터를 적었었잖아요. 그죠? 그걸 갖고 여기다가 다시 붙여넣기를 이렇게 프롬프트를 적어주니까 제약상은 당신은 게임의 대화 장면을 적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소설의 한 장면처럼 어떤 장소에서 두 명의 캐릭터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을 적어주세요. 등장인물의 설명이나 묘사는 하지 않습니다. 바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캐릭터 상황 자체는 마귀를 처단하기 위해 이 토지에 처음 왔다. 동양식 건물 안에는 마귀들이 비밀기지가 있다고 전해지고 있고 마귀는 카테고리 비밀기지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한다. 캐릭터 1은 좀 아까 적었던 만들어낸 그죠? 일단 이 챗GPT한테 물어봐서 만든 캐릭터에 대한 여기 이제 캐릭터명 강우진, 별명 용맹환 우진 이렇게 쭉 이렇게 막 소개가 있고 캐릭터 2에는 미소녀, 동화 속의 아이 이렇게 쭉 설명을 적어놓은 걸 갖고 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게임의 대화 장면을 적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주문하면은 둘이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대화를 하고 있죠, 그죠? 대화 장면을 적어주는 거예요. 얘가. 여러분들이 사실은 좋은 아이디어만 있다면은 이런 툴을 잘만 사용하더라도 만화책을 하나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영화 장면을 하나 만들 수 있고. 최근에 그 어떤 분이 서울시에서 진행했던 어떤 큰 이벤트에서 어떤 걸 하셨었냐면은 좀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스테이블 디퓨전 있잖아요, 그죠? 이 스테이블 디퓨전 이미지 만드는 거를 갖고 뭘 했었냐면은 이제 이미지라는 게 동영상이라는 게 프레임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24프레임으로 하나를 사진을 만들어 갖고 24프레임으로 찍고 조금씩 변하는 거를 만장을 사진을 만들어 갖고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어떤 역사를 영상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거 만드시는데 요 스테이블 디퓨전 갖고 만장 사진을 만들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조금씩 움직이는 장면들. 예를 들어서 뭐 백남준인가요? 그 어떤 화가의 행위예술 하시는 분의 어떤 그 영상 같은 것도 만들고 또는 김연아의 또 장면도 뭐 만들어 갖고 그 컷이 한 뭐 100커트, 200커트가 되겠죠. 이미지 프레임으로 따지면 한 뭐 만장씩을 10명을 나눴으니까 한 1000장 정도 되는 각 인물당 1000장의 이미지를 만들어 갖고 그걸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만든 거예요. 그걸 다 붙여 갖고 붙이는 어떤 영상, 어도비 같은 거 쓰시면 되니까 그걸 갖고 동영상을 만드셨어요. 되게 멋있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함으로 인해서 그거 하는데 보통 용역비 그런 거 과제하는데 막 몇 억씩 받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런 걸 보면서 생각했던 게
아, 나도 뭔가 저런 거 유튜브에다 저런 영상 만들어서 한번 올려볼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 이런 거 좀 배워갖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또는 뭐 이런 소설 문구 같은 걸 잘 적어서 한번 해봐도 재밌겠다. 나만의 어떤 소설을 적고 이렇게 뭔가 장면 장면 어려운 이렇게 뭔가 묘사하기 어려운 장면들을 적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한번 적어볼까요? 그러니까 이미지 만들어 달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위 잠깐만요. 이게 이제 챗GPT 4는 저는 이제 금액을 내고 있는데 위 상황을 이미지로 보여주세요. 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 달리가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이게 챗GPT에서도 이미지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미지를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뭔가 이런 장면이에요, 지금. 그죠? 그런 장면 같아요? 뭔가? 약간 우리가 처음에 집어넣었던 거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영웅하고 뭔가 요정이 뭐 이 건물 안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위 이미지를 뭔가 너무 심각해 보이니까 픽사풍으로 그려주세요. 하면은 얘가 이제 또 다르게 좀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뭐 픽사풍인가요? 픽사풍은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또는 어, 미야자키 풍으로 그려주세요. 미야자키 풍은 약간 좀 특징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 하다 안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저작권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럴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려줄 때도 있고 안 그려줄 때 있고 주문하는 방식이 이거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미야자키 풍은 저작권 때문에 못 해줍니다라고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미야자키 스타일 안 되네요. 이렇게 뭐 저작권 문제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원하는 완전 픽사풍은 아니긴 하지만은 이런 식의 어떤 이 텍스트를 갖고 글을 적을 수도 있고 어떤 소설의 한 장면도 여러분들이 적을 수도 있고 그 소설의 한 장면을 또 그림으로 또 그려줄 수도 있고 뭔가 다른 그림풍으로 그려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 이미지 텍스트가 섞여 있는 멀티모달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거고 결국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를 좀 더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이게 이제 소위 저희가 이제 생성의 AI라고 한다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챗GPT, 뭐 바드, 달리 이런 것들처럼 소위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 나는 저거랑 별로 상관없어. 나는 쓸 때 쓰더라도 뭔가 조금만 써봐야지. 아 또 뭔가 자꾸 쓰면은 독창성이 없어진다고 교수님들 쓰지 말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사실 교수님도 많이 쓸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볼 때 저도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얼마만큼 잘 쓰냐에 따라서 진짜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써보시는데 지금까지 아까 말씀 계속 제가 뭐 정리하고자 싶은 거는 AI라는 시대가 이런 빅테크 기업들 또 개발자들에 의한 개발자 환경의 어떤 시대였다면은 지금부터는 바뀌어 나간다는 거예요. 스몰 AI 모델. 제가 지금 좀 아까 보여드렸던 것들 PC에서 막 작업을 했었잖아요. 그죠? 니지전이라고 하는 걸 핸드폰에 꼭 깔아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그거 한번 나중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한번 올려보시고 만들어진 이미지를. 그래서 이런 생성의 AI를 구현할 수 있는 시장이 핸드폰, 노트북으로 다 내려오고 있어요, 자꾸. 소위 엣지 AI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온 디바이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AI PC라고 얘기도 하는 소위 여러분들 사용자들 어떤 관점에서 뭔가 할 수 있는 AI 시대가 열리고 있는 만큼 결국은 거기 그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라든지 또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열리고 있다는 걸 잘 기억을 하시고 꼭 가서 챗GPT 4 가입하셔갖고 한 달에
게임할 거, 뭐 밥 먹는 거 조금 줄여서라도 2만 원이니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분야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분야에서 그런 소위 AI PC라고 하는 것도 시장이 열릴 거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것에 다 공통이긴 하지만 사실 이런 데이터들이 어떤 데이터들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챗GPT의 3.5에다 경외로 물어보면 답이 안 나오는 이유는 근본적인 데이터에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긴 해서, 그렇다면은 그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또는 여기에 있는 인제대학교 안에 있는 어떤 데이터들을 갖고 있느냐 그러면 없을 거거든요. 여기만이 여러분들만이 갖고 있는 나만이 갖고 있는 어떤 데이터 그런 거를 잘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잘 고민을 해서 챗GPT와 같은 거랑 결합을 해서 차별화되어 있는 서비스를 만들거나 또는 나만의 아이디어랑 그 챗GPT랑 같이 합쳐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거나 하는 거를 해볼 수 있다면 어느 기업에서도 여러분들 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왜냐하면은 기존에 회사에 취직한 사람들은 저런 거 안 해요, 잘. 예. 그럴 할 시간도 없고 잘. 또 그런 아이디어도 잘 없을 것 같아요. 여기 학생이기 때문에 젊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할 거라서 그럼 꼭 저런 걸 시도해 보면서 그게 안 돼도 상관없어요. 안 되면 안 된 대로 회사에서 사람 뽑을 때 보통 뭘 잘하느냐 뽑는 게 아니고 뭔가를 해봤는데 안 됐어. 근데 안 됐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해봤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을 더 뽑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건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뽑는 거지. 여러분들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절대로 회사에서 하는 거를 따라갈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를 거치고 그런 노력했던 모습을 되게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꼭 항상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약간 정리를 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들 직접 질문할 학생들 있나요? 네. 궁금하신 거? 아이디에서 예, 저는 뭐 사실 엔비디아에 있을 때 주식이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었는데 엔비디아 나오기 전에 주식을 다 팔았어요. 그래서 뭐 애 학원 다닌다고 학원비 내고 막 그랬는데 나왔더니 주가가 400배가 뛰어갖고 아마 그때 주식을 다 갖고 있었으면은 한 1,600억? 아,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기회라는 게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엔비디아를 쳐다보기도 싫어요. 그 정도까지 저기 했는데 근데 그런 기회가 아마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기회라는 게 있을 거고 사실은 대기업은 뻔해요. 인텔이 사실 되게 요새 욕 바가지로 얻어먹고 막 그런 주가도 막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워낙 커버린 거예요. 근데 오히려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가 그런 가능성도 많고 또 스타트업에 들어가고 뭔가 뭐 여러 가지 배우는 것도 많을 거고 여러분들이 뭔가 회사 만들어 본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학교에 있을 때. 근데 어렵진 않아요. 저런 회사 만드는 것 되게. 아까 한 200개 정도 어플리케이션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거 만드는 거 어렵진 않거든요. 한번 직접 해보세요. 친구들 마음 많은 친구들하고. 그거 해봤던 사람들은 아, 회사를 들어가서도 뭔가 잘해요. 왜냐면 내가 직접 회사를 운영해봤던 사람들은 아, 회사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해봤던 사람들은 확실히 좀 다른 것 같긴 해서 스타트업 해보기도 하고 학교 때 이제 뭐 이렇게 돈 드는 건 아니니까 저도 회사를 한 지금까지 회사 다니면서 부업으로 회사를 한 6개는 만들어 봤던 것 같아요. 회사 다니면서 이렇게 밤에 계속 주말에 일하면서 계속. 근데 뭐 성공적이진 않았죠. 물론 그 중에 하나가 한 7, 80억 하는 매출하는 회사도 있긴 했었는데 근데 이제 거의 다 실패. 잘 안 됐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시도를 해보니까 아 나도 뭔가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고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냐고 봤더니 결국은 사람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람과의 관계가 되게 중요해서 좋은 친구들 잘 사귀어갖고 그 뭔가 회사 하나 만들어보고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희가 질문을 좀 네, 모아봤습니다. 네, 네, 제가 대신 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가장 궁금했던 다수의 의견은 외국 회사에 대한 예, 의견입니다. 그래서 외국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 아, 들어가서는 어떤 면이 힘든지, 아니면 외국 회사에 계속 계셨으니까 어떤 노하우를 네, 뭐 이런 질문을 좀 네, 네. 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 회사는 무조건 대화, 커뮤니케이션 스킬, 영어는 무조건. 그러니까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리를 하든 뭐든 뭐 상관없는데 결국은 우리나라 시장이 작잖아요. 그래서 되게
뭐 글로벌한 인재로서 스스로가 되기 위해서는 뭐 아무리 여러분들이 일 잘하고 뭘 해도 대화가 안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미국 애들하고 일을 해보니까 미국 애들 일을 잘한다? 전혀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얘네들이 일은 잘 못하는데 말은 잘해 되게. 말을 엄청 잘해 말을 막.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고 있어. 근데도 뭔가 대화를 하고 있는 거야 지네끼리 막. 약간 저는 좀 억울하더라고요.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영어를 최대한 가능하면은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외국 회사를 들어간다는 거는. 그리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많이 배워요. 그러니까 외국 회사가 좀 다른 건 좀 더 자유스럽긴 하겠죠. 하지만 외국 회사는 확실하게 자기 책임이 되게 강해요. 아무도 자기에 대해서 책임을 안 져주고 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맨날 일 안 하고 하다 보면은 그냥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하루아침에 잘려요, 회사는. 근데 대신에. 근데 이제 자기가 한 만큼에 대한, 그러니까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주중에 회사 안 나갈 때도 있거든요. 대신에 집에서 일도 하기도 하고, 밤새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일만 잘하면은 사실은 외국 회사라는 거는 어떤 되게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곳이다. 뭐 회사마다 좀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 민텔 같은 데는. 그래서 이제 그런 장점이 좀 있어갖고 저는 오히려 한국 회사보다 외국 회사를 이렇게 계속 한번 가보는 것도 트라이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러려면은 어쨌든 근데 외국 회사가 경력 직원을 주로 많이 뽑아요. 그러니까 이제 갓 졸업한 사람을 안 뽑으니까 스타트업 해봤다고 하면 되니까 그죠? 스타트업도 좋은 경력이니까 난 스타트업 해봤다. 그러고 나서 스타트업 경력 2년 정도 해보고 딱 외국 회사 같은 데다가 이 지원서 내면은 오히려 그게 더 장점이 될 수 있어요. 대신에 내가 뭘 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 뭘 했느냐고 하는 부분은 소위 그 트렌드를 따라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의 트렌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소위 레그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RAG,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인가 뭔가 있는데 레그 프레임워크라는 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시장이 계속해서 열리고 있기 때문에 소위 랭체인, 라마 인덱스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보시고 그런 거에 관련된 기사를 자꾸 찾아보시면서 그거랑 관련된 일을 해두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트렌드를 쫓아가야지만 되는 거고 저도 이제 왜냐면은 제가 1990년도 초반에 회사를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그때 가장 인기 있는 직종은 테레비 냉장고 만드는 사람들. 근데 그게 딱 5년 지나고 나니까 2000년대 초반부터 핸드폰 만드는 사람들 10년 동안 딱 핸드폰 만드는 사람들 이제 한물 갔어요 지금은 2020년부터 다 AI 지금은 그래갖고 지금은 약간 좀 생성형 AI를 만들 수 있는 프롬프트 엔지니어 근데 프롬프트 엔지니어도 약간 좀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것도 그거긴 하겠지만 조금 더 약간 이 레그 프레임워크를 다룰 수 있는 사람 쪽으로 시장이 옮겨가지 않을까 또는 그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어떤 스타트업 중심으로 계속해서 시장은 커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걸 해봤던 사람들, 그런 경험을 나는 해봤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가 되면 어느 외국 회사든 간에 그런 연관된 회사들 들어가게 되면은 아마 쉽게 회사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많이 했던 질문이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네, 질문인데요. 네, 이제 인공지능 AI 산업이 발전하면서 저희가 많이 기대게 되는데 네. 이것도 많이 쓰는 걸 원하시는 네.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음. 너무 의존해서 네. 그 여러 사람들이 학습 의욕이 떨어진다든지 아, 네. 그냥 누구나 물어보면 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음. 그런 거에 대한 좀 문제점을 좀 느끼시는 게 있는지. 근데 그거는 잠깐 써보신 분들은 그런 얘기는 다 하세요. 좀 아까 그림 그려봤을 때 제 사진 올려놓고 이미지 만들었는데 이상한 사진 나왔잖아요. 그거를 진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려면 엄청나게 노력이 필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인공지능이 아무리 뛰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잠깐 써본 사람들 입장에서 오, 굉장한데? 아까 이제 고양이 그려놓고 고호하고 구스타프 클림트 그렸을 때 여러분들 깜짝 놀랐잖아요. 그죠? 저런 게 돼?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갖고 그걸 구체적으로 내가 진짜 원하는 형식으로 그려주려면 되게 엄청난 노하우도 필요하고 할 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그것도 그러니까 쉽게 인공지능을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인공지능 소위 챗GPT와 같은 달리와 같은 모델을 만드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4조라는 돈이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또 인력이 많이 투입이 됐을 거고.
그래서 그게 쉽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긴 해서 하지만 그거를 뭐 쓴다고 해서 되게 뭐 창의성이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창의적인 사고가 인공지능과 결합을 해서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낼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 걸 오히려 안 쓰면은 이 기술이라는 게 도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사실은 뭐 챗GPT나 모델도 중요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아이디어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하긴 해서 그걸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는 쪽으로 저는 되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이 앞으로 계속 열릴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관련해서 학생들이 이제 논문 쓰는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생성을 한 그 아웃컴이 이제 표절률 문제나 이런 것들에 걸리지는 않는지 막 써도 되는 건지 이런 궁금한 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논문 쓰시게 되면 보통 그 뭐죠 중복성 체크 다 하니까 뭐 하신 다음에 저도 사실은 최근에 박사를 받았는데 조금 쓰긴 썼어요. 글을 막 만들어내는 게 어려운 거예요, 막 되게 결론을 막 글을 적어야 되는데 머릿속에 있는데 어떻게 이걸 아주 간결하게 문장을 적을까 막 고민하다가 조금 써볼까? 써봤죠. 그래갖고 이제 유사도 체크했더니 이제 안 나와서 다행히 그 정도 레벨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모든 걸 다 하는 건 그런데 이게 보조기구로 사용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 보면은 보통 논문 적을 때도 다 참고문은 적잖아요. 그 참고문은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문은 그죠? 참고문을 쓸 때 주석 달잖아요, 보통. 근데 유사도 체크 때 어딘가 있다 그러면 그 주석 달아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오히려 거꾸로 저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기본적인 하지만 아이디어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인 거잖아요, 그죠? 연구 논문의 어떤 주제라는 거라든지 내용물 자체는 현재 그런 글 몇 가지들을 이렇게 적는 거긴 해서 뭐 반드시 물론 유사도 하긴 해야 되긴 하겠지만은 저는 그런 면에서는 그런 걸 써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 이제 저런 툴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코딩을 못하는 음, 사람들도 음. 접근성이 늘어나고 네.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아마 이 학생들은 저 때는 이제 컴퓨터 학원을 다녔는데 네. 코딩이라는 걸 어렸을 때부터 배우더라고요. 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들은 뭔가 변화가 있을까요? 아니면 좀 그대로 갈까요? 그대로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약간 좀 변화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똑같은 거예요. 코딩을 내가 주문했어요. 이렇게 아까 이제 노트북에다가 내 카메라를 켜고 뭘 만들어줘. 그럼 쭉 코딩을 한 200줄 정도 되는 코드를 얘가 쫙 파이썬으로 짜줘요. 그대로 딱 돌리면 내가 원하는 게 안 나와요. 그 에러가 나요. 에러가 막 계속 나, 뭔가가. 왜냐하면 이 코드 자체는 어떤 특정 환경에서 만들어진 코드라서 내 컴퓨터랑 안 맞을 수가 있어요. 특히 맥 같은 거 쓰시는 분들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을 건데 그래서 그럴 때는 다 일일이 좀 수정을 하긴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은 코드를 그럼 내가 1부터 200줄까지 다 꼼꼼하게 봐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긴 하고 에러 난 부분만 또 챗GPT한테 던져주면 챗GPT가 또 에러를 또 고쳐줘요. 근데도 이 작업을 계속 해야 되고 예를 들어 디렉토리 정해라, 뭐 변수 바꿔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해주거든요. 근데 그거는 코드를 기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못할 수가 있어요. 아주 전문적으로 가는 분야에서는 여전히 코딩이라는 게 필요한 거고 이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발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개발자는 개발자대로 깊이 있는 코드를 짤 거예요, 아마 계속해서. 사용자 중심이라는 거는 개발자밖에 못했던 어떤 코딩의 영역 자체가 일반인 같은 문과 학생들도 다 할 수 있게끔 됐다는 건, 다 할 수 있다는 게 100% 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까지 됐기 때문에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되고 또 오히려 하다 보면 나 코딩 좀 더 공부해 볼까? 깊이 있게 들어가 볼까? 이럴 수도 있긴 하겠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하나는 완전 깊게 들어가는 코딩 공부가 있는가 하면 이런 일반인들이 진짜 뭔가 어떤 내가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래서 코딩을 어느 정도만 볼 수 있는 정도 레벨로 가는 그래도 충분히 이 뭔가 코딩을 이해할 수 있고 하는 정도의 시장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네. 혹시 추가 질문이 있나요? 있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무거나.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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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되게 좋은 질문을 하셨고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데 그거는 이렇게 같이 묶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퀄컴에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삼성이랑 손을 잡고 아, 예. 예. 아, 이제 인텔의 사실 최대 경쟁자는 AMD이기도 한데 이제 많은 분들이 컴퓨터를 뭐 아까 G마켓이라든지 쿠팡에 들어가서 사실 때 인텔 로고가 붙어 있는 컴퓨터를 살지 AMD를 살 건지 고민을 막 하세요. 인텔이 조금 더 비싸요. AMD보다 한 10%에서 15% 가격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인텔의 시장 점유율은 한 6, 70%가 되거든요, 한국에서. 왜 그 많은 70%가 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비쌈에도 불구하고 인텔을 사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결국은.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거고, 뭐 아주 나쁘게 말하면은, 네,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되게 쇠뇌를 당했고, 왜냐면 거기 광고에서 계속 인텔 보여주기 때문에. 인텔이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인텔은 1968년도에 회사가 만들어져 갖고 50년 넘게 되는 역사를 갖고 있는 회사고, 사실은 AMD를 우습게 봤었어요. 예전에 반독점법 때문에 AMD를 일부러 살려놨었어. 인텔이 100% 하면 안 되니까. 항상 90% 유지하다가 뭐 인텔이 막 헛발질을 몇 번 하면서 마켓시어가 70%까지 떨어지긴 했는데 근데 오랫동안 아주 예전에 90%할 땐 토론 하도 많이 보니까 인텔 고민한 거예요. 우리가 CPU 만들었는데 노트북에 들어간 거 아무도 안 쳐다보는데 어떡하지? HP하고 대리 노트북 만들어서 인텔 선전해주진 않잖아요. HP 선전할 거니까. 삼성도 삼성 선전하지. 그러니까 인텔이 어떻게 했냐면은 야 우리가 그러면은 마케팅 펀드를 이번 신제품 만들면 100억 줄게. 근데 광고할 때마다 띵똥띵똥 울려주고 컴퓨터에 인텔 로고 붙여줘. 그 작업을 계속 했어요. 몇십 년 동안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테레비 컴퓨터 딱 나오면 띵동댕동 이거 컴퓨터는 인텔 거 사야 되나? 이게 세뇌당한 거죠. 그죠? 그러면서 근데 사실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그게 나쁘게 말하면 그런 건데 사실 인텔은 아주 오랫동안 소위 생태계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인텔의 CPU가 잘 돌아가게끔. 아까 엔비디아가 게임 PC방에서 엔비디아 거만 쓰는 이유가 맨날 회사에서 게임만 하는 사람이 그 뭘 하고 있는 거냐면은 네, 호환성, 에러 안 나게끔 버그 고쳐주고 게임하다가 AMD 거 쓰면 막 버그 나요. 한두 번 괜찮은데 두세 번 그러면 안 써요 AMD. 예전에 그런 사례가 되게 많아요. AMD가 그걸 잘 못해요. 그런 호환성을 잘 못 갖춰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번에 퀄컴,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에서 갤럭시 노트북을 내놨는데 거기가 인텔 거도 아니고 AMD 거도 아닌 ARM이 들어간 걸 내놨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아크 아니야. 아크 말고 AMD. 갤럭시 노트북 내놓은 게 있는데 거기 CPU가 인텔도 아니고 AMD도 아닌데 이거 인텔 엄청 걱정을 했어요. 얘네들 때문에 큰일 났다 이거. 뭔가 파워 이게 왜 암이 전력 소모가 적어요. 그래서 인텔 CPU 들어간 거 뭐 5시간 쓸 거 걔네는 뭐 10시간 쓴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 배터리 수명 되게 중요하긴 하기 때문에 걱정을 했었는데 한 500대 팔렸나? 근데 딱 열어놓고 봤더니 뭔가 롤도 안 돌아가고 그다음에 은행 뱅킹 프로그램도 안 깔리고 이 소프트웨어들 안 깔리는 게 한 수십가 되는 거예요. 수십가지가. 예? 예. 그 소위 호환성 소프트웨어들 호환성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안 살 거잖아요. 그죠? 이거 할 때마다 뭔가 깔아야 되고 할 때마다 깔아야 되고 귀찮으니까. 그리고 뭔가 그런 것 때문에 근데 그 인텔이 그런 걸 되게 잘해왔어요. 그런 소프트웨어 호환성을 되게 잘 만들어 왔고 소위 생태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회사나 사업 비즈니스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생태계인 거예요. 카카오 택시가 성공하는 이유들은 택시 다 깔고 있으니까. 배달의 민족 뭐 비싸다고 얘기하는데 쓰는 이유는 다 가맹점들이 하고 있으니까. 쿠팡도 쓰는 이유는 일단 딜리버리 빠르고 총알 배송하고 가격 싸니까.
뭔가 이렇게 생태계를 쭉 만들어 그러니까 자기만의 생태계를 되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 인텔이 그런 걸 되게 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라도 인텔 거는 좀 더 안정성이 있고 믿을만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럼 진짜 그러냐? 진짜 그런 거예요, 사실. 근데 성능으로 보면 어떻냐? AMD가 좋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래픽카드는 AMD 성능이 더 좋았어요. 그런데 AMD가 몇 번의 사고를 쳤어요. 뭔가 헐리우드 영화 만드는데 CG 하는데 그걸 그릴 때 이제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썼더니 한 달 동안 계속 돌렸는데 잘 뭔가 출력물이 나왔어. AMD 거는 뭔가 이미지 색깔도 좋고 되게 좋아서 막 썼는데 한 20일 돌리다 갑자기 딱 뻑이 나갖고 안 돌아가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20일 너무 아까운 거잖아요. 이런 일 자꾸 생기니까 AMD 안 쓰는 거예요. AMD가 그런 일들이 꽤 있어요. 지금 CPU, 노트북에 들어가는 CPU는 일부 그런 부분도 있고 성능으로 보면은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긴 해요. AMD의 그래픽 카드도 큰 차이는 없는데 PC방에서 안 쓰는 이유 약간 중간중간에 문제가 생기는 것 때문에 AMD도 중간 성능이 좀 조금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좋은 부분도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골고루 봤을 때는 인텔이 아주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개인적인 질문이 있는데 지금 인텔이 한 10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AMD가 몇 정도 따라왔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은 지금 인텔이 14세대 CPU를 내놨거든요. 12세대, 13, 11세대 때 인텔이 좀 밀렸어요, 사실은. 성능이. AMD한테. 처음으로 밀린 거예요. 예전에는 일부러 막 간당간당 목숨만 유지할 정도로 일부러 AMD를 살려놓고 항상 1세대 정도 앞서 있었거든요, 인텔이. 기술적이나 모홀로도. 12세대 때 역전을 당한 거예요. 인텔이 이제 지난 몇 CEO 때 약간 실수를 거듭하면서 기술 투자를 많이 안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호환성 테스트도 안 하고 기술 투자를 안 하면서 그래서 회사라는 게 기술 투자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꾸준하게. 그걸 안 하면서 AMD가 역전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역전해서 근데 13세대부터 11세대 역전을 당했었는데 한 1년에서 1년 반 저희가 밀렸었는데 지금 14세대로 넘어오면서 다시 다 뒤집었어요. 그거는 인텔 CPU의 코어 자체를 이피션시 코어, 파워 코어를 집어넣어갖고 코어를 두 가지로 분류를 해갖고 아주 가벼운 소프트웨어를 돌릴 때는 이피션시 코어를 쓰고 무거운 어플리케이션 게임할 때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파워 코어를 써서 전력 소모를 AI 기능을 집어넣어갖고 전력 소모를 최소화시켰어요. 그래서 AMD가 지금 성능이 1세대 떨어졌어요. 그래서 AMD 팔리는 거 보면 다 저가 제품이에요. 인터넷에 G마켓 쿠팡 보시면 AMD 제품들 보면은 팔리는 것들은 주로가 다 4, 50만 원대 제품이지 100만 원대 제품을 AMD 걸 안 써요. 그래서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성능은 지금 따라잡은 것 같아요. CPU 컴퓨터에서는. 근데 그동안에 AMD는 또 서버 시장에서 엄청나게 투자를 기술을 해갖고 서버가 좀 앞서 나가기 시작을 하고 있어서 인텔이 그걸 다시 따라잡았을 때 인텔 주식이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까 거의 바닥이니까 주식하는 사람 인텔 주식을 사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예. 아, 예. 예. 또 있으세요? 질문? 없어요? 저기는 없어요? 네,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네. 네,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하고요. 참 좋은 강의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